the broken hearted. A silent prayer for faith departed. It's mine. 장난해? 야, 너는 절대로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없어. 때려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멋지게 싸울 거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서. 요즘 저를 언론에서 인기 강사다, 섭외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인기 강사는 전혀 아니고요. 섭외가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는 권투 선수이고 권투 선수는 권투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는 남녀를 통틀어 10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저는 9개의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이고요. 현재는 7개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 체급에서는 남녀를 통틀어 세계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청 대단한 애 만나고 계시는 거죠?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 되었던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경기가 중반도 채 되지 않은 4라운드부터는 저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흐르는 코피를 아무리 닦아도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코뼈가 부러진 거죠. 심지어 광대뼈 부위가 크게 부어올라서 결국 한쪽 눈이 감겨버려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으니까 저는 그 짧은 쉬는 시간 동안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시력에 이상 생기는 거 아니야? 경기 그만한다고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새에 어느새 라운드는 더해갈수록 제 눈은 야구공 크기만큼 부어왔고요. 급기야 6라운드, 7라운드 두 번 링 닥터의 호출이 이어지는데요. 처음에는 김주희 선수 경기 그만하셔야겠어요. 코피가 멈추지를 않은데. 두 번째에는 이러다 눈 아주 큰일 난다고.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제가 성질이 조금 못돼 먹었습니다. 네, 아주 조금 다혈질이에요. 제가 언제 경기 포기한다고 했어요? 하고 소리를 꽥 하고 지르니까 흐르던 코피가 링닥터 안경에 팍 하고 튀어버리잖아요. 네, 어이없어서 링닥터가 아무 말씀도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경기를 더 하느냐의 진행 여부는 저희 권투 선수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부상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서둘러 중앙에 있는 심판에게 갑니다. 아무 이상 없답니다. 해도 된대요. 그렇게 당돌하게 시합을 계속 진행을 시켰죠. 그때 만약 제가 권투 경기를 포기했더라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었겠죠. 권투는 1라운드에 100대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채점이 다시 매겨지는데요. 공이 울리면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4, 5, 6라운드 치고 나머지 라운드를 이겨서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굴로만 봐서는 제가 진 경기죠.
그렇지만 상대방 선수는 고국으로 돌아가 우리 쪽 협회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진단서 메일을 보냈는데요. 턱뼈가 부러졌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이긴 거 맞죠, 여러분? 배가 진짜 고픈 거예요. 아, 훔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금단 증상이. 뭐 훔치면 좋을까? 아! 저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권투 이전에 육상을 했었어요. 육상 종목 중에서도 배고픈 마라톤이랬죠. 게다가 헝그리 하면 떠오르는 권투까지요. 사람들은 김주희 선수는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운동만 쏙쏙 골라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쩌면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볼맞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 IMF가 생겨났어요. 아버지는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생활비를 가져오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엄마랑 다투시더라고요. 그날은 새벽녘이 다 될 때까지도 싸움을 멈추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제과점을 데려갔어요. 거기서 가장 커다란 초코 케이크 사주시면서 엄마 빨리 올게. 이사 가면 절대로 안 돼. 학교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집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날이 제 생일날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10년도 넘은 일이라서 엄마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길을 다니다가 낯선 곳에서 엄마랑 닮은 사람만 있으면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시고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셨고요. 가정 형편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대문 앞에 가면은 우체통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독촉장 고지서가 빨간 글씨로 다 되어 있는데 아빠한테 가지고 가면은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 고지서를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던지시더라고요. 어린 제가 봐도 어쩜 저러지? 나는 커서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아빠가 제일 밉고 싫었는데 지금의 우리 아빠는 수족을 제대로 쓰실 수가 없으셔서 휴지 한 칸도 제대로 뜯지 못하는 그런 힘이 없는 분이라서 그때 왜 이렇게 아빠를 미워했을까?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바로 배고픔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쌀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되는 것은 라면이었고요. 일주일, 길게는 보름까지도 라면을 먹는 게 지겨워서 지금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바로 라면입니다. 사람들은 라면 끓이면 국물 냄새 죽인다. 남은 국물에 밥 한 공기 때려 넣어 막 배를 두들기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막 입을 틀어막고 막 화장실로 갈 정도로 라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2004년 말 세계 최연소 챔피언이 됩니다.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김주희 선수 누구세요? 저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이요? 저는 세상에서 라면이 제일 싫어요. 모 기업의 라면 CF 모델 제의를 너무나 깨끗하고 쿨하고 한 방에 KO 날려보냈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달리기 훈련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막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막 집으로 왔죠. 라면 끓여 먹어야지 하고 찬장을 열었는데 라면이 다 똑 떨어져 버려가지고 크게 실망을 해서 밖으로 나와보니까 동네 또래 친구들이 다 구멍가게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막 이것저것 막 군것질거리를 사느라고 뭐 구멍가게 아니 막 금방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못 먹고 자라서 키 작은 제가 주인 아저씨는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막 주변을 슬슬 막 보기 시작했죠. 사탕을 막 넣고 막 집으로 막 뛰어왔어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난리가 아니에요. 일단 훔친 사탕은 뭐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제 도둑질이 시작했는데 이건 나쁜 짓이라는 거를 순간적으로는 알았지만 안 하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금단 증상이 막 오니까 사탕의 달콤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다시 도둑질합니다. 껌, 체리, 초콜릿 막 이것저것 막 죄다 훔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이게 사 먹는 것보다 훔친 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탕, 껌, 카라멜, 초콜릿 이런 것들은요. 그냥 먹으면 맛은 있는데요. 5분만 지나면 배가 진짜 고픈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거 말고 배부르라고 뭐 훔치면 좋을까? 빵! 빵이라도 먹으면 좀 배가 좀 부를만 하겠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주종목을 빵으로 바꿉니다. 제가 그날 찍었던 제 목표 타깃은 크림빵. 0.1초에 우사인 볼트 저리 가랍니다. 막 뛰어서 막 빵을 낚아채는데 그날은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가게 앞에 있는 담벼락에 이제 등을 져서 빵 봉지를 쫙 찍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요. 네? 빵이 없어요, 손에. 내가 꿈을 꾸나? 이거 이상하네? 막 눈을 비벼보니까 빵 부스러기 조각이 있는 걸로 봐서는 꿈이 아닌데요. 내 얼굴보다 큰 빵을 목구멍에서 맥소리가 날 정도로 한 입에 먹어도 배고픈 건 똑같더라고요. 그냥 한 번도 나쁜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배고프니까 괜찮지. 도둑질을 해도 괜찮지.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걸린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작은 거 훔치다가 이제는 매일매일 배고프다는 거를 합리화해서 빵을 훔치고 있는 모습을 봤고 주인 아저씨한테만 안 걸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는 다 보고 있었는지 나쁜 벌 주신다고 하루마다 아빠가 더 아프신 걸 보니까 그게 다 내 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4년 말에 세계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한 후에 화이트 머니로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는데요. 그때는 아빠랑 언니랑 세 식구가 200만 원짜리 월세 단칸방에 살고 있어서 3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죠. 화이트 머니를 받자마자 은행으로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30만 원을 주인 아저씨에게 돌려드린 일이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된 후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5살 터울이 나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우리 언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걸 보고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언니 나도 저런 거 학원 가고 싶은데 아빠가 이러니까 난 학원 또 못 가잖아. 주희야 너 내일부터 학원 다닐 수 있어. 어떡해? 언니는 동네 학원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일한 돈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니까 내 동생이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다닐 수도 있었어요. 친구들처럼. 언니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사장님이 야 나는 자선사업가냐? 야 네가 네 동생 끌고 와서 지금 차가 몇 대 지나갔냐? 이 새끼 너 때려쳐! 막말을 내뱉으시면서 언니를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언니가 또 다른 주유소를 구했고 그동안 일해서 받은 돈으로 바로 옆에 있는 체육관에 보내주게 됐어요. 우연히 언니가 울고 있던 거를 여러 번 봤어요. 혹시 자는 내가 깰까 봐 이불을 잔뜩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는데 한 번도 언니 많이 힘들지?
나 때문에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언니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해서 내일부터 학원 안 나가면 내가 학원에 못 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한 번도 언니한테 손 내밀어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 직업인 권투와의 인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